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우리 한국 여의사의 초창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조선조의 은효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생명을 구하는 일, 활인의 역할은 있어왔고 특히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의 여성 건강과 여성의 생명을 위해 은효는 여의사의 역할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잠깐 생각을 전환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지한 국제학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후에 내린 결론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조선사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여성의 직업인 조선사라는 직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데 학계는 이견이 없습니다. 출산을 돕는 것은 두 생명을 동시에 살리는 의학적 역할이에요. 인류의 긴 역사 속에 의사, 조산사 직업들이 분화하기 훨씬 전 예전에는 여성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그 마을에서 출산을 도운 경험이 많은 어른 여성, 그러니까 산파 혹은 조산사가 또는 가족 중에 여성 어르신이나 친정엄마, 시어머니, 친척, 친지 여성들이 수행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태어나고 출산이 거듭되며 조산 역할이 과학과 의학 발전과 더불어 의학의 전문 영역인 산부인과의 산과로 발전했을 것이죠. 역사 사료로 보면 서양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도 산파 조산사가 등장하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 송대 1110년 편찬된 의학서인 태평해민 화제 국방에 산파 용어가 등장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산할머니, 산파들의 용어로 발전되어서 이미 이조시대인 1706년 숙종 32년 전록통고라는 책에 산파에게 급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은효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산파의 역할이었다고 많은 문헌에서 지적하고도 있고요. 산파가 새 생명의 탄생과 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조선시대의 여성의 전문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여성들이 관여한 조산의 영역이야말로 여성 그리고 미래 세대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학의 영역입니다. 시대가 흐르며 점점 더 메디컬라이제이션, 의학화라고 하는 이 메디컬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산과가 남성들이 관여하는 영역화되었고요. 현대에서는 산부인과, 그 중에서도 온갖 중환과 태아의 문제를 한꺼번에 두 생명을 함께 고려하며 돌봐야 하는 산과 세부 전공이 되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자 의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드라마 대장금으로 친숙해진 조선시대 은효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화기 여의사 출현 전 은효제도는 태종 이후 조선 왕조 전 시대를 통해서 지속하였던 의료제도고요. 우리나라 의학사상 의의가 큰 제도로 여성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선 이전 역사에는 의관 또는 의원이 남녀를 차별해서 진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양한 사료들에 근거하면 조선 건국 후 유학 규범을 강조하며 남녀 유별이 문제가 되기 이전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의학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392년 조선 건국 후에 정도전을 비롯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민본중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보호를 강조했는데 의학으로 대표되는 활인이 조선의 이상적 정치 철학인 인정, 그러니까 어진 정치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배경으로 조선 건국 후 3강 5륜에서 유래한 남녀 7세 부동석의 내외법이란 관습법이 만들어지면서 양반 부녀자들이 남자 의원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부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검교 한성윤 지제생원사였던 허도의 상소로 태종 6년, 그러니까 1406년에 서민들의 질병 치료를 담당하였던 제생원에서 은효를 양성토록 윤허를 받게 돼요. 허도의 노력으로 태종 6년에 은효제도가 창설돼서 제생원에서 은효를 양성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다만 중앙의 은효제도였고요. 17년 후인 세종 5년 1423년에 또다시 허도가 상소를 하게 돼서 지방 부녀자들도 은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은효제가 확대 실시되었어요. 조선 초기에는 활인 철학에 입각해서 양반 출신들이 의원 진출이 두드러지고 특히 태종시대, 세종시대에는 백성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제도를 매우 중하게 여기면서 의료제도와 의학 발달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세종대왕께서 의학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많았어서 의료제도가 발전했고요. 그 당시에 소비라는 의료가 상을 받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료에게는 현대의 직업으로 보면 의사, 또 약사, 간호사의 혼재된 역할이 부여되었지만 본업은 치료와 간병, 더욱이 산파, 그러니까 조산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죠. 당시의 의료는 남성의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수성으로 유교적 관습이 점차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중서계급에 속한 여자들은 의료가 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관비 중에서 비교적 영리하다고 판단된 동료들을 선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생원에서는 주로 부인과와 산서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일단 후보로 선발되면 초학이라고 해서 오직 학업에만 전념했는데 대략 3년에 걸쳐 천자문, 효경, 정서편 등 우선 책으로 글을 배운 뒤에 인재 직지맥, 동인 침혈 침구경, 가감 13방, 태영 제국방, 부인 문산서 등의 그 의서를 익혔다고 합니다. 또 기초교양으로 사서, 논어, 맹자, 중용을 읽히기도 하였다고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적 의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적 덕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의료인의 자질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의료들은 신분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식층이었죠. 의료의 의료행위는 주로 진맥, 침 같은 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의료 지식은 모두 익혔겠지만 전문성에 따라서 맥의료, 침의료, 약의료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우수한 의료들은 궁중의 산실청, 호산청에 선발돼서 왕비와 후궁들의 출산을 도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역사 속 의료들을 한번 볼까요? 이미 세종 때 소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한류를 일으켰던 드라마인 대장금은 실상 성종대의 피부질환의 일가견을 갖고 1480년대까지 활동한 제주 출신 장덕하고요. 중종대의 대장금을 동시대에 함께 출연하게 했던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였습니다. 중종대에는 내의녀 중에서 뛰어난 의녀를 골라서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금은 중종이 승하하는 날까지 굳건한 신임을 얻으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조선시대 의녀 중에 유일하게 임금의 주치의로서 중종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몸을 믿고 맡긴 여의 의녀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녀의 기록은 구한말 고종대까지 이어집니다. 연산구 시절에 폭군이라는 나쁜 명성답게 의녀로 하여금 약방기생을 하도록 포갑해서
대부분 관비 출신 의녀가 많았다고 합니다. 명을 어기지 못하고 연회에도 차출되어서 약방기생이라는 말도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통상 조선시대 의녀들에게는 정기적 급료도 주어지고 간헐적 보상, 훌륭한 의술을 펼쳤을 경우에는 면천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나 예전이나 한번 잘못되어서 좋은 제도가 무너질 때는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러나 다시 세우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의료제도도 역시 연산군 후에도 상황이 쉽게 복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연산군 직후 중종대에는 어의녀가 된 대장금도 있었고요. 훌륭했던 의녀들의 다양한 역할이 이조 실록을 비롯해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의궤의 한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의궤의 반차도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왕비 가마 뒤쪽 양쪽에 의녀들이 뒤따르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조선시대 의녀교육을 했던 재생원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는데 개동에 있는 예전 재생원 의료교육원이었던 그 재생원 터 표지석 사진입니다. 개동 현대사업 바로 앞에 있으니까 혹시 그 근처 가시면 이 표지석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이 사료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소정 자료로 최숙의방 호산청 일기입니다.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의 세 아들 출생 기록인 최숙의방 호산청 일기 중에 일부로 영조의 출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동월도인데 내의원 부분입니다. 지도는 한성부 지도인데 위부터 아래로 동그라미 한 지역이 차례대로 활인서, 전이감, 해민서가 있던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예술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활인의 역할, 즉 인술인, 의술을 의미한 바 있습니다. 비록 출신은 양반이 아니었으나 의녀들은 사서삼경을 공부하였고 전문적인 의술, 진맥, 침과뜸, 약제조, 또 출산을 돕는 조산의 역할까지 추가로 익혔어요. 또한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공부하고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남녀 유별한 유교사회 조선에서 여성들의 생명을 위한 의술을 펼친 의녀들의 존재는 의료사적 관점만이 아니고 우리의 여성사에서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로 한국 여의사 초창기 역사는 일단 마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초창기에 우리 여의사 선생님들과 한국의 여의사로 의료 선교차 오셨던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